우주를 떠돌던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현지 시간 5일 달 뒤편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시속 5,400마일, 약 8,690km의 속도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로켓은 지난해 1월 15일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된 민간 착륙선 블루 고스트 미션 1과 리질리언스의 추진체로 임무를 마친 뒤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겨진 잔해가 달 표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추적이 이뤄졌고 천문학자들은 이날 추락까지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최대 약 30m 너비의 새로운 구덩이가 파였을 것으로 뉴멕시코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예상했습니다. 총 4톤 무게의 팰컨 9 잔해가 더해지면서 달에 쌓인 인공 파편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달 탐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달 표면에 놓인 우주 쓰레기만 209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 남겨진 달 착륙선과 각국 우주기관에 추락한 탐사선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중국과 민간 기업 등도 달 탐사를 진행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달 탐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지하지 못했던 잔해들이 위성이나 향후 건설될 기지, 아폴로 착륙지와 같은 역사적 장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주 장비 폐기와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우주 속으로 사라지거나 바닷속으로 사라지거나 12년 전만 해도 인류가 쏘아올린 로켓의 발사체는 모두 저렇게 한 번 쓰면 끝. 이 괴짜 천재가 나타나기 전까진 그리고 지금까진 스페이스X가 발사체 회수 기술을 독점해온 상태. 그런데 이걸 이제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는? 로켓이 역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로켓이 도착해야 하는 곳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대형 바지선, 더 정확히는 그 바지선 위에 강철 그물 안입니다. 로켓은 망설임 없이 그물 안으로 쏙 들어가 잡힙니다. 7월 10일 중국이 발사한 창정 10B의 1단 발사체가 회수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우리도 미국처럼 로켓 재사용할 수 있는 시대 열었다고 전 세계에 고함친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미 11년 전에 발사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죠. 2015년 12월 스페이스X 팰컨 9의 1단 발사체를 최초로 지상에서 회수했고 2016년 4월에는 해상에서도 회수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그 뒤로 어느 나라도 10년 넘게 로켓 발사체를 회수하지 못했으니 스페이스X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자, 스페이스X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10년 넘게 벌어진 기술, 중국이 이 악물고 따라와서 이번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창정 10B의 길이는 63m, 팰컨 9보다 7m 정도 작습니다. 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창정 10B가 낮은 궤도에 탑재체를 16톤 정도 올릴 수 있는 반면 팰컨 9은 23톤까지 가능합니다. 단 팰컨 9의 23톤 탑재 재원은 일단 발사체를 버릴 때 가정한 무게라서 이걸 회수할 경우 사용될 연료의 무게를 감안하면 창정 10B의 탑재 재원과 비슷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창정 10B는 회수 방식에서도 대놓고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발사 2분 30초 뒤에 1단 발사체가 엔진을 끄고 2단과 분리되면서 하강을 시작합니다. 1단 발사체의 숙제는 두 가지. 낙하 과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발사대에서 430km 떨어진 착륙 지점에 어떻게 정확히 착륙할지였습니다. 이것들은 엔진 재점화가 돼야 가능했는데 결국 성공해서 속도도 줄였고 빗나갔나 싶었지만 강철 그물 안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착륙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까지 올라왔다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이 우선 회수에는 성공을 했고 이 회수된 걸로 다시 발사를 해야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창정 10B 회수에 사용된 그 강철 그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은 다리를 펴고 우아하게 착륙했는데 중국은 그물로 잡았다. 로켓이 물고기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물 회수 방법,
이거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착륙 장면을 다시 보시면 엔진이 재점화되면서 점점 속도를 줄이더니 목표 지점인 강철 그물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곤 4개의 갈고리를 강철 그물에 걸고 난 뒤 멈춰섭니다. 창정 10B에 없는 건 지지대였는데 그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로켓 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위성 등 탑재체를 얹어서 우주로 보내는 것.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스페이스X는 랜딩 레그, 그러니까 지지대의 무게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펠컨 9의 풀 연료 로켓 중량이 550톤 정도로 알려져 있고 거대 엔진이 다 몰려있는 1단 발사체가 무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무게를 떠받치려면 1, 2톤 지지대로는 어림도 없겠죠. 참고로 이번에 창정 10B가 탑재한 위성의 무게는 800kg, 1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부속품의 무게를 줄여서라도 돈 되는 위성을 더 많이 실는 게 우아한 착륙보다 낫다는 실리적 판단을 한 겁니다. 6, 7분 정도 짧은 시간에 재점화 기술과 나노급 제어 기술, 자동 포획 기술 등 중국은 우주 강국의 첨단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방식도 보면은 다리가 없이 이제 그 찹스틱이라고 해서 이제 젓가락처럼 잡는 방식을 지금 재사용하는 데 택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발사체 자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지상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발사체에 다리를 달아서 착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제 공중에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낚아채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이제 스페이스X는 찹스틱 방식이고 중국은 이 어떻게 보면 그물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7월 11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아키타현 노시로시 시험장에서 소형 시험체가 발사됐습니다. 커다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11m쯤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옆으로 16m 이동한 뒤 다시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길이 7.3m에 지름은 1.8m.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작해 만든 건데 다소 민망한 발사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갖출 건 거의 갖췄습니다. 창정 10B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면 RVX는 고도 11m까지 상승했습니다. 창정 10B가 발사대로부터 430km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면 RVX는 발사 지점에서 16m 이동해 착륙했습니다. RVX의 목적은 이렇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느냐, 정밀 비행 제어가 가능하느냐 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켓의 회수 기술, 재사용을 위한 걸음마를 처음 뗀 셈입니다. 일본은 다음 시험도 예고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도를 100m 정도로 높이고 엔진 재점화와 반복 비행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물망 회수 방식 외에 하기 전에는 지금 일본의 RBX 같은 시험을 한 3년 전에 민간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실증 모델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 중국의 로켓 회수 성공, 7월 11일 일본의 로켓 회수를 위한 첫 걸음마 성공. 연달아 아시아 두 국가가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을 두고 외신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성공에 대해 미국에 도전하는 의미심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일본을 언급하면서 일본도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가가 후해도 미국과는 여전히 초격차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2015년 지상에서 2016년 해상에서 각각 발사체 회수에 성공한 데 이어서 2017년부터는 그 회수한 발사체를 재사용해왔습니다. 그 횟수만 무려 600번이 넘고 회수한 발사체 한 개로 30번 넘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 전에는 인류 최대로 크고 강력한 스타쉽 로켓을 발사한 뒤 역시 최대 크기의 1단 발사체를 젓가락 잡듯 회수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발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 어딘가에서 발사체를 회수해서 그걸 몇 달씩 걸려 발사대로 다시 옮기는 시간을 단축까지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발사체 회수는 계획만 세운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사체에 들어갈 엔진의 설계도도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유사한 트랙으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 RVX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시연체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에서 이제 위탁 과제를 통해서 그 세 개 업체와 항우연이 아마 같이 내년 말 정도면은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재사용 발사체의 의미는 상상을 해보시면 만약에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린다면 저희가 이제 패신저들이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저희도 이제 그 재사용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서 언젠간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굉장히 그 합리적인 가격에 우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하루아침에 발사체를 회수하고 재사용하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5년엔 반드시 회수형 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 정부와 민간 모두 이 악물고 노력해 주시길요.